안녕. 오늘은 맨 처음 우리나라 고조선 읽어줄게요. 이현글 이광의 그림 휴먼 어린이. 맨 처음 우리나라 고조선. 옛날,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아버지의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어머니의 할머니의 아버지의 할머니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할머니보다 더 오래된 때였어요. 그때는 세상이 지금과 퍽 달랐죠. 아파트도 없고 자동차도 없었고 사람들은 전기를 만들 줄 몰랐죠. 먼 데까지 소리를 보낼 줄도 몰랐고 텔레비전, 스마트폰, 학교, 유치원 모두 없었죠. 그래도 사람들은 무척 씩씩했어요. 힘세고 달리기 잘하고 다 같이 힘 모아 사슴 잡고 곰도 잡고 커다란 고래까지 잡았죠. 특히 돌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죠. 사람들은 돌을 깨거나 깎아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죠. 돌도끼로 사냥도 하고 돌칼로 고기도 잘랐어요. 이때를 석기 시대라고 해요. 돌로 도구를 만들어 쓰던 때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점점 지혜로워졌죠. 동물 가죽으로 옷을 지었고 흙으로 그릇을 빚었어요. 동굴 벽에 멋진 그림도 그렸고요. 차츰 동굴에서 나와 집 짓고 살게 되었죠. 농사 짓고 가축도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땅속에서 신기한 쇠붙이를 발견했죠. 구리와 주석이었어요. 사람들은 구리와 주석을 뜨거운 불로 녹였죠. 그런 다음 거푸집에 부어서 차갑게 식히면 짠! 요런 게 거푸집이에요. 물건의 모양을 만드는 틀이죠. 거푸집의 모양에 따라 칼도 되고 거울도 되었죠. 이렇게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도구를 청동기라고 해요. 청동으로 만든 도구라는 뜻이죠. 이때를 청동기 시대라고 해요. 저 높이 구름 너머에는 환인 임금이 다스리는 하늘나라가 있었어요. 환인 임금에게는 환흥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환흥은 하늘나라보다 사람 세상을 더 좋아했어요. 구름 아래를 내려다보며 감탄하곤 했죠. 사람 세상은 멋지구나. 사람은 새처럼 날 수 없지만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말처럼 달릴 수는 없지만 손을 자유롭게 쓸 줄 알지.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조금씩 새로워지고 있어. 사람은 정말 놀라워. 환인 임금이 환웅에게 물었죠. 환웅아, 사람 세상이 그리도 좋으니? 내 아바마마, 저는 사람 세상이 좋아요. 높은 산, 깊은 강, 너른 벌판, 푸른 바다, 어우러져 아름다워요. 힘써 일하는 사람은 그중 가장 아름답고요. 아바마마, 저는 사람 세상에 살고 싶어요. 환인 임금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끄덕. 환웅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환인 임금은 환웅의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그래, 환웅아, 가거라. 구름 아래로 내려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여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이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도록 하여라. 아바마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인 임금은 환웅에게 귀한 선물도 주었어요. 청동거울과 방울과 칼. 이 세 가지 선물을 천부인이라고 하죠.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환인 임금은 환웅을 위해 신하들도 같이 보내주었어요. 그중 풍백은 바람을 다스리는 힘을 가졌죠. 운사는 구름을, 우사는 비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농사를 도울 수 있는 힘이었죠. 마침내 환웅은 3천여 명의 신하들을 이끌고 사람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맨 처음 도착한 곳은 태백산, 하늘에 닿을 듯 높은 산이었죠. 산꼭대기에 선 나무가 구름 너머까지 자라나 있었어요. 환웅이 신하들에게 말했죠. 이곳은 참으로 하늘 세상을 닮았구나. 내 이곳을 신시로 삼아 사람 세상을 다스리겠노라. 신실한 신의 땅이라는 뜻이죠. 하늘의 뜻을 담은 땅이라는 말이었어요. 환웅은 사람 세상을 잘 보살폈죠. 풍백, 운사, 우사의 힘으로 날씨를 다스려 농사를 도왔어요. 가뭄, 장마, 태풍이 없었어요. 농사가 잘 되자 사람들의 즐거운 콧노래가 들판을 지나 깊은 산속까지 울렸죠. 동물들도 사람 사는 세상을 부러워했어요.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곰도 호랑이도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곰과 호랑이는 깊은 동굴에 들어가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환웅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환웅님. 마침내 환웅이 동굴에 나타났어요. 눈부신
빛과 함께 환웅의 목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졌죠. 사람이 되고 싶다 했느냐? 네.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사람 되는 법을 알려주었죠. 오늘부터 100일 동안 동굴에서 지내거라. 오직 쑥과 마늘만 먹으며 동굴에서 견뎌야 한다. 그럴 수 있겠느냐? 네.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만 먹으며 동굴에서 지냈어요. 햇빛도 못 보고 고기도 못 먹고 들판에서 뛰놀지도 못했죠. 날이 갈수록 힘들었어요. 점점 지쳐갔죠. 결국 호랑이는 쑥다발을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어요. 엉, 더는 못 참겠어. 너무 힘들어. 호랑아, 벌써 많은 날이 지났어. 조금만 더 참자. 우린 사람이 될 수 있어. 곰이 달랬지만 소용없었어요. 싫어, 필요 없어. 난 호랑이야.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야. 난 사람 같은 거 되고 싶지 않아. 호랑이는 그만 동굴에서 뛰쳐나가 버렸죠. 곰은 동굴에 남았어요. 혼자 지내려니 전보다 더 힘들었어요. 점점 야위어갔죠. 기운이 없어서 온종일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힘든 날이 하루하루 흘러갔죠. 그러던 어느 날 곰아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눈부신 빛이 동굴로 흘러 들어왔어요. 환웅이 곰 앞에 나타났죠. 참으로 장하구나. 곰아, 너의 정성이 하늘의 마음을 움직였다. 너는 이제 곰이 아니라 너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곰은 더 이상 곰의 모습이 아니었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있었어요. 곰에서 여인으로 변해 웅녀라고 이름 붙여졌죠. 웅녀는 환웅이 좋았고 환웅도 웅녀가 마음에 들었고 둘이는 서로 사랑하여 얼마 뒤 귀여운 아들이 생겼어요. 아이의 이름은 당군 왕검. 당군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아버지 환웅에게 하늘 뜻을 배우고 어머니 웅녀에게 땅의 마음을 배웠죠. 마침내 당군은 왕검성을 도읍으로 삼아 나라를 세웠죠. 널리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고자 나라를 세우노라.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라 하겠다. 당군이 세운 조선은 아주 오래전에 있던 나라죠. 지금부터 무려 4,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래되었다는 말을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부르곤 해요. 고조선, 드디어 맨 처음 우리나라가 생겨났어요. 고조선은 살기 좋은 나라였죠. 농사가 점점 잘 되어 살림살이가 넉넉해졌고요. 여러 가지 채소와 곡식을 심고 가축도 많이 길렀죠. 집도 더 튼튼하게 지었고요. 집안을 따뜻하게 데우는 방법도 알아냈어요. 모두가 지켜야 할 법도 생겨났어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남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아프게 하지 말고 서로 아껴주라는 법이었죠. 그 무렵 고조선과 이웃한 중국 땅에 한나라가 있었는데 한나라는 큰 나라였지만 콧대 놓고 욕심 많았어요. 한나라 황제 무제는 고조선을 미워했죠. 고조선은 너무 건방져. 고조선은 한나라에 기죽지 않았어요. 한나라 황제가 멋대로 명령을 내려도 고분고분 따르지 않았어요. 고조선은 남의 나라 눈치나 보는 겁쟁이가 아니었거든요. 결국 한나라 무제가 군대를 일으켜 고조선으로 쳐들어왔죠. 수만 명의 병사가 바다로 들로 몰려와 고조선의 왕검성을 에워쌌어요. 그때 고조선을 다스리던 우거왕은 당당하게 외쳤죠. 고조선 백성들은 들어라. 우리는 환웅과 웅녀의 아들딸이다. 한나라를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지키자. 우거왕이 앞장서자 병사들도 용감히 나섰어요. 백성들도 무엇이든 힘껏 도우려 했었죠. 하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 혼자 잘 살려고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한나라와 몰래 짜고 성문을 열어주었어요. 와! 한나라 병사들이 왕검성으로 쳐들어왔죠. 고조선은 한나라에 크게 졌어요. 우거왕은 죽고 왕검성은 불탔죠. 고조선은 망하고 말았어요. 봄이 왔어요. 사람들은 씨앗 뿌리고 집을 손질했죠. 말을 달려 사냥하고 배를 모아 물고기도 낚았죠. 땀 흘려 일하며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맨 처음 우리나라는 사라졌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된 곳 암사동의 유적지, 암사동에서 나온 빗살무늬 토기, 강화도의 고인돌, 강화도 만이산의 참성단, 제단이죠. 당군이 참성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청동으로 만든 칼, 농기구, 거푸집. 오늘은 맨 처음 우리나라 고조선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